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을 비춰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새해 다짐은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날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당신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과 성공의 비결을 열정이나 동기부여와 같은 아름다운 단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거칠고 때로는 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아,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농구를 정말 사랑했지만 제 인생의 목표를 향한 목록에는 농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라야 했던 그 목록은 평범했던 제가 비범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엔 빌어먹을 열정도 짜릿한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아, 정말 신난다. 같은 감탄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묵묵히 해내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열정, 규율, 동기부여. 저는 이 단어들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들은 이제 그 본질을 잃고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자기 자신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 길은 정말 끔찍하게 힘들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몸무게가 130kg이 넘는 사람에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어디서 솟아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젠장, 난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해야 해 라고 되뇌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던 그 시험 공부를 오늘 또다시 그리고 내일 또다시 반복해야만 합니다. 지식은 제 머릿속에 영원히 머물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약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창조해 두신 그 연약한 인간을 당신의 노력으로 뛰어넘는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일과를 시작하는 것,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 라는 공허함에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제 몸에는 단 하나의 공허한 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의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지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체중 감량을 시작할 때 처음 4주 동안은 아마 좌절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체중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당신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0kg의 몸에는 도파민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의 호르몬은 엉망진창입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기에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뚱뚱한 사람일 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거짓된 현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뒤로 물러앉아 30분 뒤에 시작해야지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공부를 한 세션 마쳤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제 의지력이 매일 밤낮으로 단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제 삶의 마지막 날까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할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력이 사라지는 순간 겉모습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뚱뚱하고 나약했던 제 모습이 제 영혼을 잠식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불길 속에 자신을 던지고 그 흐름을 툭툭 털어내고 다음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의 진실은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진실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출발선입니다. 당신이 추악한 거울 앞에 앉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라고 자신의 모든 불안과 결점을 인정할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40살이든 자녀가 여럿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진짜 막을 올립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홀로 해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에게 가혹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게 힘든 시간이 닥칠 때 사람들은 저의 외적인 구호들을 떠올리지만 저를 일으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를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홀로 고통 속에서 살며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경험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동기부여를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제겐 이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이력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질 때마다 그 이력서가 말합니다. 잠깐만, 이봐. 너는 진실을 알잖아. 가장 어두운 지하 감옥과 그곳을 떠도는 악마들을 기억하잖아. 그때 널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무거운 군장을 짊어진 것도, 보트를 들어 올린 것도, 통나무를 짊어진 것도 오직 너 자신이었어. 등을 두드려주는 격려 따위는 없었습니다. 130kg일 때도, 120kg일 때도,
100kg일 때도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갈구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을 깨워주며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진실하고 땀으로 얻어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때 그것은 세상 최고의 기분입니다. 저는 승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너무 우울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130kg의 몸무게에 글도 읽지 못하는 당신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승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수년간의 실패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역경에 도전한다면 예를 들어 수영도 못하는 130kg의 흑인 아이가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먼저 실패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실패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 당신은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공은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따금씩 작은 승리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깊은 구덩이에 파묻었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이 겪게 될 실패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다른 목소리가 깨어납니다. 이봐, 쉽지 않은 등반이 될 거야. 너는 박살나고 조롱당하고 내면과 외면의 목소리 모두가 너에게 포기하라고 소리칠 거야. 넌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극심한 슬픔, 고통,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전쟁이나 집단 학살 같은 극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끔찍한 잔악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이 그런 일을 야기하는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런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혼돈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통제하고 부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분노하고 공격적이 될수록 당신은 더 세게 얻어맞고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연습하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얻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베푸십시오. 영향력을 얻고 싶다면 먼저 영향력을 주십시오. 신뢰를 얻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주십시오. 신뢰는 관계 위에 세워지고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신뢰가 없다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에게 프로젝트를 맡길 때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둡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그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를 신뢰할 때
그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그것을 잘 해내면 더 큰 것을 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리더십과 조종은 다릅니다. 조종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당신과 팀, 그리고 공동의 임무를 위해 당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율을 지킨다면 그것은 미래에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덜 싸우게 됩니다. 저는 제가 겪은 수많은 실수와 행운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배움들을 독차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데 쓴 시간이 막상 그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과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사이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졌던 거대한 문제도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과 같은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완료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힘의 척도입니다. 일의 본질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양 곱하기 지렛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느냐. 똑똑하게 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한만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체육관에서의 성과는 당신의 기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프레이밍, 즉 관점의 전환은 모든 것입니다. 힘든 운동 후 바닥에 누워 헐떡이는 그 느낌은 이상하게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감각이 교통체증에 갇힌 차 안에서 갑자기 찾아온다면 당신은 심장마비를 의심하며 구급차를 부를 것입니다. 불안을 흥분으로 재해석하십시오. 자신감은 내가 생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의 확률입니다. 더 많은 증거를 쌓을수록, 즉 더 많이 반복할수록 자신감은 높아집니다. 지겨워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반복했을 때 당신은 그 자극에 대해 아무런 긴장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가 유일한 결과물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들은 내 안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탱크를 비우는 것이 됩니다. 어디로 운전하는지가 아니라 차를 가능한 한 색에 모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탱크에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 있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에 대해 복수하고 싶다면 당신의 잠재력을 외면했던 과거의 당신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과거의 당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그와 정반대로 가능한 한만히 행동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하고 결국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트로피는 보지만 당신이 훈련했던 운동장은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정상의 풍경을 원하지만 누구도 그 험난한 등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승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일로 자신을 정의하고 패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영화 속 훈련 장면은 90초 만에 지나가지만 현실에서는 5년이 걸립니다.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 해도 당신은 이미 죽었기에 상관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일에 통달하게 되면 그것에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로 위대해질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규율이 필요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두세 가지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24살, 130kg의 제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저는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엄청난 집중을 요구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처음 20분은 절뚝거립니다. 망가진 몸에서 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한 문장을 배우는데도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차분하고 멋지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의 위대함을 찾기 위한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제가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열정이 터져나오는 것은 제가 매일 인간이 되기 위해 싸우는 그 전쟁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과거의 그 남자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가 있는 모든 곳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인할 수 있냐고. 저는 그 스위치를 절대 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 저는 과거의 나약한 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남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가 보여주는 삶의 좋은 면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다수에게 삶이란 지옥이라는 현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아주 잘 숨기지만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24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취약해지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 자신